자, 오늘 민주당 합동연설회가 이제 드디어 호남에서 열립니다. 가장 많은 당원들이 있는 곳이죠. 자, 이재명 후보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이 유치한 이 행위조차도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이 검찰의 통신조회가 뭐 유행인가 보다 하면서 문자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네. 조회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받은 자 반부패 수사 제1부 조회 목적 수사.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회를 하는데 예. 그 목적이 사찰이 아니고 수사란 이야기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 그런데 뜬금없이 수사 목적으로 당신 통신 기록 조회하겠다. 그러면은 저부터도 먼저 비판을 하겠어요, 검찰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재판만 그 4건의 재판이 혐의는 뭐 10건이 넘어가고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당연히 다 받을 수밖에 없는 피의자적인 지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라고 하면 내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나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핸드폰에 있잖아요. 예. 핸드폰에 있으니까 그 통신 기록 조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사 기법인데 누구보다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유감이다. 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 변호사님, 네. 원래 이렇게 통신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알려야 하나 보죠? 알려야 됩니다. 이게 아마 영장 없이 조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원래는 사후 통제하는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라고 해서 사후적으로 이제 개정이 된 부분으로 알고 예. 있고, 근데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방송국의 제작진 작가분들도 이제 단체로 이런 문자를 받아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부패 수사 1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백신 검사라고 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한 이제 검사가 이제 수사를 담당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3,000명 정도가 이 대상이 됐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당사자들이 검사실에 확인을 하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려주고 있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도의 어떤 근원도 3,000명 정도가 그 대상이었다라고 뭐 설명을 들었다라는 것인데 이런 건 부적절하죠. 수사라는 건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 명을 사실상 사찰하듯이 다 들여다보는 건 이건 민주주의에 반합니다. 예. 어쨌든 저렇게 SNS에 저런 글을 올리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 국민의힘 소식인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대표가 만났는데 참 여러 가지 재미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보시죠. 뭐 좋은 얘기만 하고 우리 대표님은 날 야단만 치고 제가 6개월 된 사람은 7개월 됐나요? 그런 사람을 제가 계속 모시고 잘 배우려고 합니다. 엉덩이가 차가서 안 되겠는데 그만하고 또 무슨 일정이 있으신가 봐 우리 대표님이요. 그래. 문 일어나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예. 서정호 변호사님. 아니, 저 땅에 앉으면 치질 걸립니다. 저게 참. 왜 저렇게 앉아서 하죠? 물론 기자들은 그 정치인들 얘기하면 받아 적기 위해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노트북을 두드리지만 왜 이렇게 저렇게 앉아서 한 거예요? 아마 그 기자들하고요. 제가 보기엔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기자들이 맞추려고. 밑에서 땅바닥이 고생하니까 예. 같이 앉아서 이제 그 소통을 예. 한 거고요.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그 원로들부터 중진들 이번에는 한 2~3명씩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막 10몇 명씩 다 만나면 이제 제대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2~3명씩 해서 좀 제대로 깊이 있게 소통하는 이런 데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뭐 상당히 잘하고 있다
옛날에 비대위원장 때는 워낙에 급하게 들어왔으니까 이런 걸 못했어요. 예. 이번에 제대로 이제 전당대회에서 60% 이상 이렇게 대표가 됐잖아요. 예. 이런데 당내 통합이나 화합을 위해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어쨌든 지도부가 꾸려지게 됐습니다. 아직 인선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한동훈 대표를 위시로 해서 정책위 회장, 그다음에 수석 최고위원,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까지 5명의 친한계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으로 구성이 됐고 뭐 친윤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9명이 일단 한 목소리를 내면서 당을 잘 끌고 갈 것이다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강성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은 꾸려졌고 한동훈의 뜻대로 됐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오는 게 사실 의아하죠. 왜냐하면 압도적인 지지로 뭐 조금 지지받은 것도 아니고 압도적인 지지로 1차에서 당대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도부가 4대4, 5대4, 4대4, 5대4 이런 걸 찾는 걸 보면 아무래도 과거 이준석 포비아, 그러니까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도부 구성에서 밀려가지고 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그런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동훈 저는 당대표가 어떤 지도부 구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의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든지 예. 아니면 눈앞에 있는 이슈를 해결하는 이 둘 중 하나가 병행이 되어야지 자연스럽게 리더십도 세워지고 현역 의원들로부터 지지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의 지도부 구성은 저는 당장은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혁준 변호사님은 한동훈 대표가 딱 가장 먼저 이거 딱 하면 뭐가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하나 가지고 뭐 평가가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렇게 차근차근 당의 원로들부터 시작해서 위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쭉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런 것들이 당 전체에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당심은 적게 얻고 민심을 많이 얻어가지고 대표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예. 당심도 63% 가까이 62% 넘게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됐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한동훈 대표 자신은 물론 제일 잘 알 거고 주위에 있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에 건 기대감이 있을 테니까 그 기대감을 얼만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이제 한동훈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